잘 보이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룸투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보셨다면 이쪽? 룸투어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Q&A 질문 달아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찍을 테니까 정면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컨택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본 부동산을 구하는 한인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아마 구하실 거예요. 대부분 한인 부동산을 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일반 일본인들처럼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외국인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집주인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교포분이 하시는 부동산에서 했는데 유학원에서 연결을 해준 부동산이었어요. 제가 집을 구하게 된 부동산은. 거기서 이제 매물이 원하는 게 한동안 안 나왔어가지고 제가 또 따로 한인 부동산을 찾아서 거기서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집을 구하게 된 거는 그 유학원을 통한 부동산이었고요. 제가 두 군데를 미팅을 해봤는데 조금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하게 된 그거를 A라고 할게요. 약간 PPT 자료처럼 매물 사진과 동네 이름,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조인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런 거를 PDF 파일로 저한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마음에 들면은 그곳을 계약하는 거고, 아니면 죄송한데 더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몇 번 거절을 했었고, 그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PDF 파일을 보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이제 출국일이랑 좀 가깝게 미팅을 좀 잡은 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미팅을 했었을 때 좀 이제 제가 처음에 원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찾아보는 형식이었어요. 약간 어떤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서 이런 조건을 원하는 지역은 여기일 것 같다. 그럼 여기 한번 매물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같이 매물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킵해놓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살짝 좀 정신이 없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이 A 부동산에서는 뭐 제가 따로 찾지 않아도 찾아서 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매물을 좀 볼 수 있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미팅서부터 제가 지역도 같이 정해야 되는 거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좀 깔끔하지 않았던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아주 좋은 집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을 계약하게 된 것도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국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물이 너무 없다. 제가 계속 약간 다시 알아봐 주세요. 다시 알아봐 주세요. 이래서 나중에는 매물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매물이 거의 없고 남아있더라도 정말 더러운 곳 아니면 너무 먼 곳 이런 곳밖에 없어서 그나마 마지막에 보내주셨던 매물 중에 이 집이 가장 괜찮아서 그냥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였고, 사실 저의 조건에서 이 집은 위치적으로는 정말 합격이 될 수 없었던 집이었는데, 그래도 뭐 와서 직접 살아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제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중심부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집이 조금 깔끔하고 넓고 이렇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부동산은 유학원에서 연계해준 부동산으로 했고, 부동산 이름은 이거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집 조건은 어떤 걸로 했는지. 이거는 그냥 제가 부동산에 보냈던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 저는 이 집 조건은 일본 워홀러들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 참고를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 뭐 치안이 좋은 거는 두말할 거 없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어야 될 것. 저는 바로 앞에 편의점이 2개나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큰 마트가 있고, 다이소도 있고, 드럭스토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꽤나 많이 이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목재 건물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아직도. 그래가지고 목재 건물은 일단 지진 났을 때도 좀 위험하고 아무래도 좀 화재에 약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철근 콘크리트에, 그리고 1층이 아닐 것, 그리고 1층에 음식점이 없을 것. 이거는 바퀴벌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가격과 뭐 이런 좀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월세 아니겠습니까? 관리비랑 월세. 예산 안에 맞는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도쿄는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 작은 방. 그리고는 집 구할 때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치안, 깨끗함. 요 정도? 처음에는 거리였는데 그건 제가 포기를 했으니까 이 2가지가 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포기한 것은 아무래도 교통. 교통을 많이 포기했어요. 저희 집이 중심부랑 정말 멀고요.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동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 총 비용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영수증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정말 비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그냥 월세, 보증금, 복비 뭐 이렇게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집주인이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부동산 따로, 관리 회사 따로, 그 다음에 집주인 따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거라서 제가 이 3분한테 다 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나가는 돈이 정말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 그 다음에 열쇠 교환비, 이거는 전에 살던 사람이 이 열쇠를 복제했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열쇠를 교환을 한대요. 그 열쇠 구멍까지. 이럴 거면은 그냥 도어락을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여기에 문화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게 22만 원이나 한다네요. 그리고 사무 수수료. 이게 뭐 열쇠 복제비 포함이 왜 2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서포트 이용해 본 적 없고요. 근데 20만 원이나 냈고요.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날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원래 내는 거고, 한국도. 그 다음에 한국에 없는 문화인데 이거는 레이킹이라고 집주인에게 사례금을 줘야 돼요. 이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금을 드려야 되는데 무려 1개월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도쿄는 집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저는 580만 원 정도를 집 계약 초기에 내게 되었고, 물론 여기에는 2개월치의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무서워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던, 집 계약을 제외한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가구나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등. 그래서 이번에 이 Q&A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일단 가전 4종, 중고 렌탈 1년으로 해서 저는 세탁기 4.2kg, 냉장고 140리터,
TV 22인치, 전자레인지 이렇게 총 4개에서 74,360엔, 그러니까 한 7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냈고, 그 다음에 이불 세트,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커버,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본 결과 한 200만원 정도를 가구나 생필품에만 썼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트나 다이소 요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다 하면 200에서 300 정도 그 사이의 금액을 썼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게 아까워서라도 일본 생활 정말 한 200%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안 그러면. 그리고 일본으로 이사 준비를 하면서 들였던 비용, EMS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EMS는 5박스로, 제일 큰 박스로 10kg, 5kg, 4kg, 2kg 이렇게 총 4박스를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박스가 안에 뭐 다량의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한번 반송을 했다가 다시 보낸 거라서 반송비가 10,000원이 추가돼서 총 29만 973원이 들었어요. EMS만. 일본 이사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장이고, 근데 도장은 아직 제가 알바를 안 해서 사용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사봤는데 케이스까지 해서 3,600원. 배송비는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제일 유명한 한일 의료기 거 쿠팡에서 사서 42,900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왔을 때 잠깐 쓸 이심이 4일 동안 12,400원으로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꿀팁, 다른 거를 좀 추천드리자면 제 핸드폰 뒤에 맨날 붙어있는 그립톡 있잖아요. 여기 사진으로. 일본은 주방이랑 화장실 벽이 자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립톡이 너무 편리해요. 진짜로 레시피 볼 때도 주방에 붙여놓고 그냥 보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화장실에서도 목욕할 때 이렇게 붙여놓고 유튜브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용은 아닌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꼭 중단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일본어는 배우고 가셨나요? 배우고 온 건 아니고 혼자 공부하고 왔어요. 3개월 동안. 그 전에 저의 일본어 실력은 히라가나는 완벽하게 알고 가타카나는 외웠었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 정도? 그리고 할 줄 아는 일본어는 그냥 간단한 인사. 이거 얼마예요? 이쿠라 데스까? 고래, 쿄, 뭐 요 정도를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제가 갑자기 일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공부를 혼자서 독학을 하고, 제가 10월 초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10월 달은 그냥 설렁설렁 드라마 보면서 자막 띄워놓고 좀 일본어랑 친해지는,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낸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11월에 이러면 진짜 일본어 안 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책이 여기 있나? 한국에 놓고 왔네요. 그 다락원에서 JLPT 말고 JPT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JPT를 신청을 하고, 근데 11월 달에 그 책을 사놓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열심히 안 하다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 두꺼운 책을 30회 분량으로 나눠서 하루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이었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그거를 단어를 다 외우고 문법 공부도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4시간 동안 공부하고 하루에,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너무 대단하고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JPT 시험을 12월 말에 봤는데 제가 그때 또 감기에 걸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전날 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막 기침할까봐, 남들한테 민폐 끼칠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면서 본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험 점수가 나온 거예요. 꽤 열심히 했었나 봐요, 제가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그때 외운 단어는 거의 80%는 사라진 상태고 기억에서 너무 급하게 외웠어가지고 지금 제 실력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아예 일단 말을 뱉는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아, 고래, 스미마셍, 고래, 아, 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환경이 그래도 학교에는 다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대화할 만한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진짜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전화 일본어를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전화 일본어 하고 막 일본인 친구도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깔아놓긴 했는데 한국에서부터 아직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거를 저 일본어 한번 전화 일본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교 비용 어학교 비용은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6개월 분만 먼저 내는 거거든요. 400만 원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가 6개월 어학교 비용으로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거는 조금 이건 제가 뭐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유학 가는 것이 망설여져요. 다녀와서의 일들에 걱정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최종 목표도 궁금해요. 일단 일단 이거는 여기서 이건 룸투어 영상이니까 여기서 그렇게 길게 말하는 거는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좀 짧게 얘기하자면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일단 뭐 제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카페 창업을 했고 그걸 5년 동안 카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를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좀 남들이랑 다르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서 그런지 진로 고민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아요. 이 카페를 정리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이거는 꼭 안 하면 후회하겠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나중에 안 하면 후회하겠다 생각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저는 원래도 해외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막 열심히 알바해서 알바로 번 돈으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오고 1년에 한 번씩 이게 저의 낙이었는데 일단 카페를 창업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한 곳에 갇혀버린 느낌? 카페도 아무래도 매일매일 오픈을 했고 제가 그리고 뭔가 자영업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막 자유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매장 걱정 때문에 막 불안하고 이거는 정말 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곳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갇혀버린 느낌? 이게 좀 심했어가지고 뭔가 막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간 여행이 도쿄 여행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라떼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땐 K-팝 이전에 J-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K-드라마 이전에 J-드라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는 일본에 대한 그런 환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되게 좋아했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저는 그냥 진짜 카페도 끝났다. 코로나도 끝났다. 나 이제 자유다.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용기 있어 보이고 막 어떤 분들은 제가 진짜 답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대책을 세워놓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왔다. 그렇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도 일본을 처음 왔을 때 마음가짐과 지금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제 마음을 딱 확정 지은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못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동경제과를 가고 싶어서 왔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어학교도 동경제과랑 연계돼 있는 유학원을 선택해서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막 숙제 많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찡찡댔잖아요. 그게 대학 준비반이어서 진짜 빡센 반을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겁니다. 매일매일 한자 시험 보고 막 숙제 이만큼씩 있고 근데 한 학기가 끝나서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일반 그냥 평범한 반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편한 반으로 바꾼 상태고요.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좀 많게 된 거랍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저도 온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마이크도 처음 써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브이로그가 아니라 말을 하는 영상은 처음 찍는 거라 좀 지금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하면. 제 목소리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말을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본에 얼만큼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일본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도 최대한 일본 느낌 낭낭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많이 찍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꼭 일본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맞다네.